핵전쟁.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전망이어서 그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특별한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메가데스. 메가데스는 주로 핵전쟁에서 발생할 사망자 수를 추정하거나 예측할 때 사용되는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만약 러시아와 미국, 즉 세계에서 가장 큰 핵 보유국들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결과는 60년 전 군사 분석가 도널드 브레넌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각각 6,600만 명, 과 3억 8,100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가장 넓은 영토와 세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제한적 또는 전면적으로 전략 핵무기를 교환해도 수천만 명이 즉시 목숨을 잃고 생존자들도 극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광대한 땅 대부분에서 말이죠. 두 나라의 엄청난 크기와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연 생태계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는 어떤 곳에서는 생존 확률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말이죠. 그럼 미국에서 핵전쟁을 생존하기에 가장 안전한 9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장소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곧 확인하세요. 핵전쟁의 중장기적 영향은 전 인류에 미치며 절반 이상이 치명적일 것입니다. 만성적이고 불친 방사능 중독으로 인한 암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핵폭발의 중심에서 즉시 증발하는 것보다 나은 죽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핵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1단계는 핵공격의 주요 표적이 될 만한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중국, 북한, 심지어 이스라엘의 핵탄두가 가장 먼저 겨냥할 주요 표적지는 어디일까요? 수십 년 동안 상호 확증 파괴, 즉 MAD라는 교리는 한 핵 보유국이 다른 핵 보유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보복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왔습니다. 이런 식의 보복은 상대방 혹은 더 가능성 있게는 양측 모두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 초기 타격 목표는 거의 확실하게 적의 보복 능력을 제거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즉 그들의 핵 전력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5,000개 이상의 전략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미사일 사일로 공중의 전략 폭격기 또는 해저의 핵 추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로 보면 지휘 및 통제센터가 가장 손쉬운 표적입니다. 핵미사일 저장 시설, 지상 사일로, 잠수함 기지, 그리고 미국 본토에 위치한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가 배치된 공군 기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핵전쟁이 시작될 때 가장 위험한 곳을 말한다면 바로 이런 장소들 안팎이 여러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다행히도 한 가지 뚜렷한 예외를 제외하면 미군은 대부분의 이런 시설들을 배려 있게 미국의 외진 지역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2차 폭발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잠재적인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위험한 곳은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에 있는 커틴 공군기지와 유타 주 데이비스 카운티에 있는 힐 공군기지 근처입니다. 이 기지들이 미국의 주요 핵미사일 저장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커틴 공군기지는 앨버커키 대도시권 내에 위치해 있지만 인구 56만 명의 이 도시 중심부에서 약 13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힐 공군기지는 오그던 인구 8만 3천 명에서 6마일 솔트레이크 시티, 인구 약 1,300만 명에서 약 3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미니트맨 미사일 사일로는 더 외딴 곳에 있습니다. 몰스트롬 공군기지는 몬태나주 그레이트폴스에서 약 8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가 6만 명이 조금 넘는 이곳은 차로 1시간 반 이내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주요 도시 정착지입니다. 프랜시스 E. 워렌 공군기지는 와이오밍주 샤이엔에서 약 3마일 떨어져 있으며 샤이엔 인구는 그레이트폴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콜로라도주 덴버는 기지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미사일 사일로인 마이노트 공군기지는 노스다코타주 마이노트에서 북쪽으로 약 13마일 떨어져 있고 마이노트 인구는 4만 7천 명입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주요 도시들은 최소 2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으며 실제로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캐나다 엘버타주의 에드먼턴으로 약 54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핵 잠수함 및 항공기 기지들은 놀랍게도 주요 도시 중심지에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키탑 해군 기지는 키탑 반도에 있으며 시애틀에서 퓨저 사운드 건너 10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시애틀 대도시권의 400만 명 인구 외에도 이 기지는 또 다른 22만 8천 명이 거주하는 워싱턴 주 타코마에서 불과 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킹스베이 해군 잠수함 기지는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서 약 30마일 떨어져 있으며 잭슨빌 인구는 약 100만 명입니다. 화이트먼 공군기지는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남동쪽 60마일 거리에 있고 캔자스시티 인구는 51만 6천 명입니다. 박스데일 공군기지는 루이지애나 주 보시에르 파리시에 있으며 보시에르시티 동남동쪽 47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슈리브포트 보시에르시티 대도시권의 인구는 약 38만 9천 명입니다. 미국의 6개 주요 핵 지휘 통제센터 역시 대부분 번잡한 도시와는 거리가 멉니다. 짐크릭 해군 레이더 기지는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도시인 알링턴에서 4마일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 주 알링턴은 인구 2만 1천 명의 도시로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반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반대편에는 메인 주 워싱턴 카운티의 더 외진 곳에 Very Low Frequency 송싱이 커틀러가 있습니다. 인구 3만 명이 넘는 가장 가까운 도시는 최소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하와이 루올루알레 Very Low Frequency 송싱이는 호놀룰루 도심에서 27마일 떨어져 있으며 호놀룰루 인구는 약 35만 명입니다.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위치한 오폿 공군기지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도심에서 불과 12마일 떨어져 또 있으며 오마하 대도시권에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노라드, 즉 북미 항공 우주 방위사령부가 위치한 피터슨 우주군 기지는 도심에서 불과 8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약 41만 6천 명의 인구가 있으며 주변 엘파소 카운티에는 추가로 63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초기 목표 중 노라드는 두 번째 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하신 대로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에 있는 펜타곤일 것입니다. 미국 군사력의 핵심이자 실제로 미국의 전반적인 힘이 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683평방마일 방영하는 아마 이 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있고 싶은 곳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핵폭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핵폭탄이 연이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만약 미국에 대한 핵공격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이러한 공격으로만 제한된다면 나라의 대부분 지역은 폭발 지점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 영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폭발, 화염구, 열파, 그리고 전자기 펄스 등에서 말이죠. 하지만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안전할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건 폭발의 위력과 탄두가 표면에 충돌해서 폭발하는지 아니면 목표물 상공에서 폭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 폭발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평방인치당 파운드, 즉 PC로 측정되는 초과압력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OPC의 초과압력을 달성할 수 있다면 말이죠.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그 안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핵무기는 지상 폭발이 아니라 공중 폭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적 지점에서 공중 폭발입니다. 높이를 조절하면 OPC 과압의 방향이 극대화되어 폭발 효과가 적절한 고도에서 목표 지역을 최대한 넓게 덮을 수 있습니다. 충격파가 지면에 반사돼 1차 파동과 합쳐져 더 강력한 맥스댐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폭발 구역 가장자리의 과압이 증가한다고 핵기술 교수이자 역사학자인 알렉스 웰러스타인 교수는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닐 목표물 위에서 20메가톤짜리 사르멧 탄두 하나가 OPC 공중폭발을 일으킨다고 가정한다면 약 15마일 방역 내에 있는 모든 것은 수백만 도의 화씨로 치솟는 극심한 열에 의해 거의 증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폭발 충격파는 최대 442평방마일 떨어진 주거 건물까지 파괴하고 창문을 깨뜨리며 잔해를 시속 784마일로 밖으로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광범위한 화재를 일으킬 것입니다. 전자기 펄스는 수마일 내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등 차폐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모두 작동 불능으로 만들며 폭발 지점에서 최대 3,490평방마일까지 유리창이 깨질 수 있습니다. 열파의 경우 폭발 지점에서 약 2,360평방마일 내에 열복사 방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피부 전체에 3도 화상이 생기면 심각한 흉터, 장애, 절단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위안이지만 당신은 아마 그런 고통을 못 느낄 겁니다. 통증 신경이 이미 제거됐으니까요. 이제 2360제곱마일은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이나 델라웨어 주보다 약간 더 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중 많은 곳이 외진 곳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공격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지만 수천만 명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잠수함은 수백 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고 지구 1억 3,500만 평방마일의 바다 어디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최대 위력으로 정확히 목표를 타격해도 상대방은 반드시 보복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주요 도시, 핵심 인프라, 그리고 기존 군사 기지와 장비까지 공격하는 수준으로 보복을 확대할 것입니다. 몇 시간 혹은 몇 분 만에 그 나라 주요 중심지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미국 주요 핵시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최우선이며 가장 안전한 곳은 가능한 한 먼 곳입니다. 이 2차 목표 범위에서. 하지만 그들이 가장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전문가들은 주요 목표가 뉴욕 등 도시의 핵심 인프라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 방향은 뉴브런즈윅과 스탠퍼드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실제로 동부 해안의 많은 지역, 즉 보스턴, 필라델피아, 버지니아의 리치먼드와 노퍽, 조지아의 서베너, 플로리다의 올랜도와 마이애미도 주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 여러 지역, 특히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몬터레이 베이 지역이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포틀랜드, 피닉스, 라스베이거스, 솔트레이크시티, 보이시, 덴버, 오클라호마시티, 오스틴 등 북쪽 도시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 휴스턴, 그리고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도 모두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동쪽으로 애틀랜타, 내슈빌,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 밀워키, 오하이오 콜럼버스, 디트로이트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적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초기 폭발에 영향받지 않는 지역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낙진으로 인한 방사능 중독도 걱정해야 합니다. 15분 내 첫 낙진 입자가 지상에 떨어지고 낙진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표적 도시들이 전체 영향 지역으로 변하며 캘리포니아 전역과 뉴잉글랜드 해안 대부분이 위험해집니다. 플로리다주 전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대피를 서두를 것이고 미국 동부의 나머지 지역은 낙진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경미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람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나라 어디에 있든 며칠 아니면 몇 주 동안이라도 대피소에 머물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발 지점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밖에 공기에 노출되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방사선이 시간당 10W 이상이면 생존을 위해 약 3주간 대피소에 있어야 합니다. 중간 낙진 지역, 방사선 시간당 0.1110W에서는 3주간 대피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경미한 낙진 지역, 시간당 0.010.1이 10W에서도 7일간 대피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안전한 방사능 환경으로 나간다고 해도 오랜 기간 생존하는 데 따르는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핵폭발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 냉각과 농작물 수확량 감소를 초래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먼지와 그름이 대기 상층으로 퍼지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약 90%가 몇 달 안에 굶주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낙진 때문에 폭발 이후 10년이 넘도록 식량 생산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곡물 비축분을 가축 사료로 쓸지, 식량으로 쓸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폭발로 인한 참사와 망가진 사회 기반 시설, 대규모 사망자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안이 심각하게 붕괴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수백만 생존자들이 점점 더 절박해지며 약탈자 집단과 다양한 암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한데 모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몇 시간 만에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폭발과 방사능 영향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일 뿐만 아니라 식수와 음식에 접근할 수 있고 생존자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와 자급자족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진 곳이 될 것입니다. 즉, 메인주와 같은 주가 해당되는데 적어도 Very Low Frequency 송싱인 커틀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지역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송신소는 초기 타격 목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험준한 해안선, 울창한 숲,
제한된 도시 확장으로 메인주는 다른 주와 달리 고립성과 자립성을 지닙니다. 풍부한 담수, 농지, 그리고 어촌 공동체 덕분에 아루스터 카운티 같은 시골 지역은 핵겨울을 견디기에 이상적으로 보이는 넓고 인구가 적은 지형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버몬트주는 고립성이 가장 큰 강점으로 머물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작고 푸른 버몬트주의 구불구불한 언덕과 울창한 숲은 은신처와 천연자원을 제공합니다. 버몬트주는 깨끗한 강과 비옥한 농지, 인구 밀도가 낮고 끈끈한 시골 공동체로 인해 주 전체가 안전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합니다. 몬태나주의 넓은 풍경과 적은 인구도 비슷한 이점을 줍니다. 냉전 시절 미사일 사일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퇴역했습니다. 이는 주 남부 지역, 즉 캔자스시티와 세인트루이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핵폭발 예상 목표 지점에서 가장 멀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은 외진 위치, 신선한 공기와 물, 견고한 인프라, 계곡과 산맥의 보호 덕분에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핵 교전 중이거나 그 이후에 노스다코타주는 한때 핵 미사일 사일로가 있었던 곳이지만 이후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곳은 농업이 중심이고 인구가 적어 생존주의자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회복력이 강한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농지, 물, 풍력 접근이 쉽고 이동이 편리하며 중앙에 위치해 해안 위험이 적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추위이며 핵겨울 때 더 심각해집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 노스다코타의 단순함, 자립성, 지리적 특성 덕분에 미친 맥스 같은 세상에서 이상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부 해안에서 대규모 핵 충돌이 발생한 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오리건 동부로 포틀랜드와 세크라멘토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오리건 내륙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주요 공격에서 비교적 안전하며 숲과 비옥한 계곡 덕분에 자급자족에 이상적입니다. 온화한 기후와 농업 자원, 담수 호수는 지속 가능한 생존을 지원합니다. 주 내륙 지역은 포틀랜드와 시애틀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최악의 낙진으로부터 산맥이 방어벽 역할을 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리건주는 접근성, 환경, 다양한 문화의 균형으로 미국에서 회복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아이다호의 외곽 지역들도 비슷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이시처럼 공격받기 쉬운 곳과 너무 가까이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일리노이 북서부와 맞닿은 주 경계 전역에 산맥과 숲이 지리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아이다호 시골은 험준한 야생, 낮은 인구 밀도, 비옥한 농지와 풍부한 담수 자원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작고 끈끈한 마을은 공동체 회복력을 높이고 광활한 공공토지는 피난처나 이주를 쉽게 해줍니다. 와이오밍의 많은 지역, 특히 북부 지역은 솔트레이크시티나 덴버 같은 다른 주의 대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넓은 계곡, 담수 하천, 풍부한 방목지를 갖춘 이주는 장기적인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북부에서는 주요 군사 또는 산업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와이오밍의 작은 마을들은 독립성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비그혼 산맥과 윈드리버 산맥은 피난처와 안전을 모두 제공합니다. 와이오밍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략적 안전성이 결합된 핵전쟁 이후 고립성과 쾌적한 환경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더 건조하고 메마른 환경에서 핵겨울을 견디고 싶다면 유타 주 시골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이곳의 건조한 기후는 낙진 위험을 줄이고 붉은 암석 동굴과 외진 계곡 등 다양한 자연 은신처가 충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와 FE에서 가장 먼 유타 주 지역들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워런과 피터슨 공군기지는 초기 주요 타격 목표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고 솔트레이크시티 외곽에 있습니다. 유타주는 인구가 적고 넓은 사막과 고원, 외딴 협곡 등으로 이루어져 아름답고 전략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강한 대비 문화는 역사와 지리적 특성, 고립성과 자급자족 능력이 결합되어 장기 생존에 유리한 후보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에 외진 곳이 중요하다면 알래스카가 최고입니다. 알래스카는 외진 위치 덕분에 지구 최고의 생존지 중 하나입니다. 즉,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주의 넓은 야생은 깨끗한 물과 물고기, 사냥감을 제공해 생존에 유리합니다.
거친 삶에 익숙하다면 알래스카는 인구 혼잡에서 벗어날 기회를 줍니다. 자연과 고립, 회복력이 최고의 방어선입니다. 폭발 위치에 따라 일부 모델은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아이오와, 미네소타,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컬럼비아 특별구,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엘라베마, 미시시피의 일부 지역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무기 통제 및 비확산 센터의 선임 정책국장인 존 이라스와 같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떤 핵전쟁이나 무기 폭발도 모두에게 나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낙진이나 식수 및 식량 오염, 장기간 방사선 노출과 같은 다른 결과로부터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엘스버그 평화와 민주주의 이니셔티브 소장인 크리스천 치 에피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에머스트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핵전쟁도 최소 10억 명이 사망하는 핵겨울 기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핵전쟁 생존 장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핵전쟁은 엄청난 양의 그름과 잔해를 성층권으로 날려보내 핵겨울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폭발, 화염폭풍, 방사능을 견뎌낸 거의 모든 생존자들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라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기억해야 하며, 이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재확인했습니다. 핵전쟁은 이길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이제 채널을 구독해서 모든 군사 관련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